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MSCI 편입이 이렇게 해시태그로 올라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MSCI 5월 정기 리뷰가 발표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 신소재, KT, 포스코 인터내셔널 4개 종목이 편입이 됐고 롯데쇼핑 등 4개 종목은 편출됐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편입이 유력시 됐었던 에코프로는 편입이 불발됐는데요. 단기 주가 급등이 편입 불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에코프로 전 회장의 구속에 이어서 MSCI 편입 불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달 개인 순매수 종목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업종의 전망과 함께 시장 진단까지 이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황스타그램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반도체 신화를 이을 산업으로,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하게 꼽히고 있죠. 이 상반기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였는데요. 최근 주가는 좀 약하게 반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슬슬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주가 분기점에서 있는 2차 전지 업종 기준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일단 뭐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좀 2,600선을 어떻게 뭐 지수가 좀 돌파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고 부채 계신지? 협상 타결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디폴트를 된다면 디폴트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 6월 1일까지 데이트잖아요. X 데이트잖아요. 네네네. 첫 타결이 이번 주 5월 화수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타결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미뤄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외부 환경은 좋은 게 없어요. 그다음에 19일 날 그 G7 미팅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좋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좋은 얘기 안 하죠. 그 환율도 내려가지 않고 그럼 외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다 발표됐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확인됐기 때문에 특별히 좋을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미국 의회에서 극적 타결하는 경우가 저는 꽤 많이 타결이 봐서 안 된다면 타결이 되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2,600까지 곧장 가거나 최소한 저번에 전고점 2,550까지는 시크릿컬 주식으로 거기는 2차 전지 들어갈 수도 있고 신재생 들어갈 수도 있고 반도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섞여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디폴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2,600선까지 가는 길에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께서는 포트폴리오 요즘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요즘 포트폴리오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렵죠. 왜냐면 종목별 장세가 너무 강하고 가는 데만 가고 그 섹터도 너무 자주 바뀌어요. 요즘에. 그렇죠.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쫓아가거나 아니면 현금을 30%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디폴트가 차결이 안 된다. 교착이다 그러면은 그냥 디펜시브 스탁으로 가야 돼요. 그때는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아주 내수 정도 주식만 가야 되거든요. 디폴트가 아니라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가져온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5가지만 압축하겠습니다. 실적 확실하고 좋습니다. 내러티브가 되는 거. 대형주에서는 기아 네이버. 기아 네이버. 기아는 실적이 좋고요. 네네. 2분까지는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내러티브라는 게 챗GPT도 있고 실적이 바텀을 지나고 있는 건 네이버. 이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형에서는 이 알파를 추구하는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반도체에서 삼성하이닉스는 돈 잘 못 보잖아요. 근데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공정이에요. 그 노광 공장인 거예요. 노광 공정. 사진을 찍는 공정. 그게 가장 비싼 공정이거든요. 비싼 공정은 장비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데 그 공정에서 사진 찍을 때 필름이 중요하거든요. 한 10억 대는 필름이 있어요. 필름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국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NS텍이라고. SNS텍이라는 회사. 최초로 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중요한데 필름을 보호해주는 막 이런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 토비스라는 회사인데 이건 뭐 하냐면 카지노 모니터예요. 디스플레이 하는 회사죠. 근데 성장 동력을 새로 잡았어요. 전기차. 전기차 이게 그렇죠. 전기차에 이게 모니터 앞에 이게 다 바뀌잖아요. 그거 공급해요. 그 앞에 있는 모니터 그걸 만드는 회사가 토비스군요. 그리고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겠네요. 그래서 토비스하고 SNS텍은
중소형종은 다른 계열이죠. 반도체상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면 이제 좀 안정적이면 토비스하고 아까 네이버하고 기아하고는 분명히 다른 얘기고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그 소재주 중에서는 CS 베어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S 베어링은 많이 풍력 들어봤죠. 관련된 주식. 이 정도만 압축하시다가 만약에 디폴트가 나고 계속 가면은 여기서 스몰 캡들 다 버리고 아까 헬스케어라든지 네네. 이런 쪽으로 집어넣고 라지 캡 2개만 잡아놓고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 현대차도 있는데 기아를 선택하신 이유도 한번 좀 더 여쭤봐도 싸요. 될까요? 아, 덜 올랐군요. 예. 현대차보다. 네. 현대차가 워낙 또 이게 슈팅이 조금 많아가지고. 더 이제 신제품의 라인업이 조금 더 먼저 다가옵니다. 네. 네.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이버를 또 뽑아주셔서 카카오는 어떨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카오는 다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분산시켰죠. 네, 그거 뭐 네. 저기 좀 치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약간 7월달에 챗 GPT 관련해서 하이버 클로버 내수선도 있으니까 나와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물론 어저께 구글이 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구글이 한국어 버전 나오고 하니까 긴장 바짝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한두 달 정도는 키아 네이버 중심, 그 다음에 스몰캡에서 SNS 때 토비스, CS 베어링 하고 만약에 디폴트가 돼서 6월 넘어가면은 아이고 장은 안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헬스케어 쪽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죠. 헬스케어 바이오 쪽으로 잠깐 갈아탔다가 다시 중대형 그렇죠. 쪽으로 넘어오면 되겠다. 현금은 여기서 30% 이상 가져가야 아, 됩니다. 현금 30% 이상 네, 가져가고. 지금. 오늘 좀 뭐 좀 과외 받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 되게 좋네요.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서. 아닙니다. 공부하는 기분으로 지금 네, 방송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가장 먼저 전망부터 좀 뭐 여쭤봐야 될 건데 일단 전망은 좋잖아요. 네. 그 누가 봐도 전망은 좋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장기 성장 전망. 예, 장기 성장 전망. 주가 그 콤비네이션에서는 항상 오버되기도 하고 네네네. 언더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나오기 전에 했을 때는 주시장에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약이 있으면 한 10%는 빠져야 되겠다. 그래야 조금 편안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좀 빠졌죠? 네네네. 여러 가지 MSCI 기타 등의 이슈 때문에 좀 더 빠져주면 편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테크니컬이 예. 10% 정도 금요일 기준으로 빠지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종목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는 많이 안 빠지더라도 한 2,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그러니까 다른 장에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하지 않고 버티는 정도의 구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다. 버티는 구간이 좀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느냐, 10%더 빠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3개월까지 안 가고 바로 또 1, 2개월 뒤에 다른 몸으로 가는지의 가늠자는 유감스럽지만 양극자가 그 가늠자 역할을 할줄 않고 네네. 양극자가 그런 주도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다고요? 않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예. 그쪽에서 신호를 찾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목이 제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 예.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수직 계열이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리튬 소재 이 모든 거를 다 갖춰주는 회사예요. 네네네. 그런데 철강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그렇게 아주 섹시하지는 않지만 주가도 덜 빠질 때 덜 빠지거든요. 이게 바닥을 찾아주면은 네네. 2차 전지 다시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그널을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재 대신에 뭐가 있죠? 물론 양극재가 배터리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재료는 양극재예요. 음극재가 있죠. 예, 양극재가 가장 비중이 크다. 네네네. 그다음에 음극재는 작죠. 네. 근데 양극재가 어느 정도 한데 오다 보니까 음극재에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갖고 자동차의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넓히려는 시도들을 해오고 있는데 네네. 관심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그런 쪽에서 음극재 관련되는 음극재 성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부품,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요? 나노 신소재는 뭐냐면 카본 가지고 카본 나노 튜브라는 음극재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을 주입하는데 흑연이 아니고 실리콘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음극재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네네네. 그거를 잡아주는 실리콘 팽창을 잡아주는 것을 CMT 도전제가 하거든요. 좀 복잡해지죠. 네네. 어쨌든 어렵네요. 양극재가 아니고 네. 음극재인데 음극재는 기술적 발전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단점을 보완해주는 도전제, 전기를 잔통하게 해주는 도전제가 있고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카본을 쓴 CNT라는 거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인데 이 회사도 주가가 한 30% 이상 빠졌어요. 네네. 고점 대비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고점이 딱 치는 순간이 임원이 주식을 팔았을 때입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실제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빠졌어요. 네. 그래서 양극재 대신에 음극재에 관심이 하면은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 관심이 있는 데가 있구나라고 투자가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또는 그게 부족하면은 양극재 날리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잡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아, 포스코홀딩스. 예. 그래서 그런 종류 두 가지 종목이 바닥을 찾으면은 다시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고 한 종목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지켜봐라. 와치할, 먼저 와치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넓게 그냥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사실 누가 봐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좀 돼야 되는 길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이후로 시가총액 지금 현재 2위가 LG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렇죠. 당연히 따라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네네.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따라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명목상으로는 2위지만 중국보단 기술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많이들 평가를 받고 네네. 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저도 네네. 봤고 계속 좀 하락하는 요 장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너무 떨어져도 덥지만 너무 올라도 덥거든요. 그러니까 안 본단 말이죠. 네. 지금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숫자를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하니까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제 결론은 네. 지금 입장에서의 우리의 양극재, 네. 한국의 양극재 업체 5개 있습니다. 네네네.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신소재, LNF, 네. 그다음 LG화학이 여러 가지 하는데 사업부 중에서 양극재를 한 3위 정도로 해요. 네네네. 이 5개 업체가 한국의 양극재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잖아요. 네네. 결론적으로 저는 한 140에서 150조 정도가 2030년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40, 150조를 5명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140, 150조면은 이것이 가치가 얼마냐 생각하잖아요. 영업이익률을 잡고 네네.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은 한 6%대. 이게 아주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는 낙관적인 사람 10% 보는데 저는 한 7% 이하로 보거든요. 6%로 보고 하면은 한 10몇 조 나오죠. 11조 정도. 그러면 5개 업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한 10몇 조, 11조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 흔히 아시다시피 황현희 씨 아시다시피 PER 얼마만큼 뱃을 쳐줄 거잖아 그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잘 나가니까 그런데 2030년쯤 되면 말이죠. 우리가 잘 나간다 하면은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이미 전기차로 간다고 바라보는 알겠죠. 숫자가 지금 150조가 나오고 10조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멀티플은 순이익, 지배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은 3, 40배가 아니고 아마 15배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난리 치실 것 같아 벌써 얘기할 때 네네. 저는 한 15배 이하로 봅니다. 그래서 14배, 12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준다. 왜? 전기차 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자동차 업체가 기본적으로 15배, 14배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전기차가 뭔가는 결국은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2030년 됐을 때 네네네. 지금이 워낙 적으니까 10몇 프로니까 PER이 30배, 40배 주는 거지 2030년 갔을 때 PER이 20배, 25배 간다는 가정을 하는 건 좀 희망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양극재 업체가 가질 수 있는 매출 150조인지 얼마인지 마진 7% 중요하지만 멀티플을 줄 때 20배, 30배가 아니고 14배, 13배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은 네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다. 너무 싼 거고 저같이 14배, 15배 정도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 네네. 아까 150조에다가 마진 66% 돼가지고 PER 할 때 순이익은 더 내려갑니다. 네네네. 순이익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얼마 나오냐면은 시가총액이 네. 이 범위가 넓습니다. 50조에서 90조가 나와요. 그럼 90조 잡아봅시다. 90조 잡으면 이게 5개 업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넘버 1, 2가 누구죠?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LG화학이 1부 3위고 그다음 밑에 코스모신소재, LNF 닿거든요. 합해서 5개 업체가 90조에서 50조 가는 거잖아요. 혹시 너무 네네네. 심했나요? 네. 중간 7, 80 잡으면은 그렇죠. 평균 한 업체가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얼마입니까? 각각 금요일 기준으로 22조 정도 됐을 거예요. 좀 내려왔겠죠. 그렇겠죠. 근데 물론 저기 LNF라든지 코스모신소재는 더 낮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LG화학은 일부 부위니까 네네. 그거 한 10조 잡고 하면은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개 업체가 한 70조, 69조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올라온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140조를 동의하시더라도 멀티플 20배, 30배 하는 거냐 안 하냐 다른 거고 아까 그 140조라는 숫자를 산출한 것이요.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1억 1,700만 개 2030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8,300만 개인데 5% 성장하면은 1억 1,700만 개가 돼요. 자동차 시장이. 근데 아까 47% 이렇게 되면은 한 5,500만 대 시장이 되고 5,500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빼고 중국 우리 시장이 아니니까 중국 2,300 빼면은 3,200만 개의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가 한국 배터리 업체가 다 가져가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기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한 80% 90% 가져갈 거라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70% 쉽지 이하. 않죠, 그렇게는. 예. 지금 52%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IRA 때 한국이 더 잘한다 하더라도 70% 이하로 잡고 하면은 150조 이상에서 200조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전기차가 40% 50%는 다 좋을 텐데 배터리 숫자도 뭐 대충 차가 있든 하는데 한국 업체가 50% 60% 머무는 게 아니고 80%할 거냐? 거기 틀어지고요. 아까 마진이 10%가 아니고 5% 6% 달라지고 네. 멀티플이 7년 뒤에 내려가서 14배 15배 자동차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14배라도. 네네. 그렇게 잡느냐에 따라 갖고 넘버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할 때 우리가 양극재 시장이 400조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50조라 그랬잖아요. 400조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넘버는 그 앞에 넘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렇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특정 업체의 주가는 말한 건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지금 주가의 4배, 3배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조합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할 때 PER 넘버를 할 때 전문가 아니시긴 하지만 우리 시가총액 얼마 하면은 당신이 버는 세금 다 빼고 남하고 지분 나눠가는 거 말고 순수하게 지배주주 수익률을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 20조를 하더라도요. 순이익은 12조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영업이익이 그냥 곱하기 PER로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을 하냐에 따라 갖고 넘버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간에 제가 보는 양극재 시장은 좋게 봐줘도 200조, 200조. 나쁘게 봐주면 150조. 150조. 멀티플은 저는 15배 이상 안 간다고 보는 네네. 건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불확실성이 오르는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좀 더 빠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가격으로. 기간 조정이 있게 되면 되는데 양극재가 워낙 핫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가면은 음극재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처럼 좀 잘 갖춰지는 주식이 먼저 어텐션 받으면서 가면은 좀 더 퀄리티 있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음에 갈 땐 주가가 가지 않을까. 양극재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페라이트도 가고 무슨 뭐 폐배터리도 하고 네네네. 이렇게 가고 그런 시장인데 근데 짧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는 게 맞는 상황입니까? 현대차 자동차가 얼마죠? 시가총액이? 아 제가 알기로 약간 한때 넘었던 한때 넘었던 걸로 알고 좋았을 있거든요. 때. 예, 예. 그 맞는 제일 최고점에서. 이런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지금 실적을 볼 것이냐, 네네. 1년 뒤의 실적을 볼 것이냐, 7년 뒤의 실적을 볼 것이냐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실적 뭐죠? 자동차 주가 최고죠. 6개월, 1년 뒤 실적 보면 뭐죠? 삼성전자예요. 황현희 씨 아실지 모르지만 네네.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릴 때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게 작년 6월입니다. 벌써 네. 1년 되고 있죠. 작년 6월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아웃퍼폼했을까요? 현대차가 아웃퍼폼했을까요? 누가 더 주가가 올라갔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삼성전자 지금 실적 안 나오고 기아차, 현대차 좋다는데 작년 6월 대비해서 삼성전자보다는 기아차가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그 금리 인상을 할 때 이미 삼성은 주가가 빠진 건데 삼성은 왜 안 빠질까요? 짧게 말씀해 주셔야 삼성전자는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올 연말 실적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2차 전지는 7년 뒤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7년 뒤가 진짜 자신 있으면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가 아까 에코프롬한테 뒤질 수도 있고 역전될 수 있다 그렇죠. 보시죠. LG 화학한테 삼성전자가 뒤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과면이 있다. 과연 7년 뒤를 알까? 예, 그건 못 아마 맞추죠. 1년 뒤면은 예. 내일도 못 맞추는데요. 천천히 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버했습니다. 약간 좀 오버 슈팅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네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저도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시간이 빨랐어요. 예, 너무 알겠습니다. 잘 공부하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많은 공부를 하고 와서 복잡한 생각이 또 드네요. 생각을 좀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